네, 오늘 주목해볼 이슈들 핵심만 쏙쏙 전해드리는 코너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핵심 이슈만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약간 좀 흐린 월요일인데요. 저희 핵심 이슈 들으시면서 또 상쾌한 월요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네. 고정해주세요. 블루블루 하시네요 오늘. 오늘요? 네, 네. 시원하게. 네. 대표님이랑 저랑 좀 맞추 입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 느낌. 네. 아침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왜요? 왜요? 우리 강목 이유진 선생을 자기 이상형이라고. 아, 정말요? 그 글이 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외조를 하시는 분께서 아니에요. 아. 저희 신랑은 네. 일을 하고 있죠. 아, 아니 그렇군요. 몰래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너무 응원하지 깊게 않았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댓글 부대에 네. 어떤 그런 일에 저는 동참했었다. 업무 이론을 펼치고 싶어요. 어. 그 댓글에 대해서. 아, 이상형이라고? 설마. 설마라뇨. 또 보면 아마 더 빠져드실 텐데. 아, 실제로 보면. 화면으로 첫 나가요. 번째 소식이 뭐죠? 네. 네, 첫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가 SM 상선과 MOU를 맺고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해상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항구의 물동량이 많아졌죠. 이에 또 선박이 부족해졌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고정 수출 물량에 밀려서 더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운사도 컨테이너선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 선박을 소유한 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선박 사용 권한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 용선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요즘에는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탓에 SM상선은 선박을 인수해 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4년 만에 미주 지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을 매입하게 됐고 뭐 선박만 확보를 하면 또 물량을 채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니까 SM상선의 매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SM상선이 올해 9월에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올해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 2007년 KSS 해운의 상장 이후 14년 만에 해운사가 상장하는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HMM에 쏠려있던 이 해운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SM 상선으로도 조금 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그죠? 만약 지금 이제 SM 상선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가장 어찌 보면 증시 분위기는 좋으나 다시 찬물로 넘어갈 시기쯤에 상장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심은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물류 대란 네.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만큼 아니 확산이 안 된다라고 그냥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훨씬 전파 속도가 강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네. 제가 아는 쪽도 네. 지금 뭐 이미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미 지금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 최근에 이제 골프장 갔다 그분들이 단체 골프를 간 거예요. 저는 사실 골프를 안 치니까. 맞아요. 네. 골프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골프보다 더 재미있는 스포츠는 네, 주식이다라는 제가 명언을 항상 얘기 남겨주셨죠. 드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주식이라고. 어.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골프를 안 치는데 골프 치러 같이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발생했군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전파 속도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고양시인데 네. 이 고양시에도 지금 확진자 수가 이례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일이네요, 정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SM 상선이
상장이 된다. 즉 그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당연할 거예요. 왜? 사실 그 앞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12년 만에 지금 상장이. 네, 14년 만에. 아, 14년 네. 만에. 그럼 14년 만에 상장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14년 만에, 이때까지 그럼 회원주들 상장을 안 했어? 그만큼 네? 좀 어려웠던 그렇죠. 건가요?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 14년 사이에 가장 크게 큰 대여라고 보였던, 이 해운업계의 큰 대여라고 보였던 한진해운이 예, 상장 페이지까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산업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뜨는 수혜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HMM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타고 올라온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4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을 겪고 탄생하는 SM 상선이요. 네. 14년 전에도 있었어요. 어. 네, 있었던 회사예요. 그럼 14년 동안 네, 버틴 거네요. 네, 어떻게 버틴 보면. 거죠. 잘 버틴 거죠. 어. 그러면 이게 누군가 그렇잖아요. 고난의 시련이 닥치고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 고생 끝에 낙이 그렇죠. 오나. 어. 지금 이제 고생 끝에 낙을 딱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예. 맞네요. 세찬 비바람이 내 몸을 그것도 무슨 그런 노래 잘 모르시죠? 네. 언젠가 한번 들어봤던 곡 같은데. 옛날 대학가요제 노래. 아,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를 우리 이유진 앵커는 잘 모르시잖아요. 알긴 알고 있어요. 알긴 알고 네. 있어요. 네. 예. 예전에 있었다라는. 예. 그 대학가요제 네. 수상자 중에 그 노사연 씨. 알죠, 예. 알죠. 호이, 이무송님이랑 결혼하신. 예. 예. 음. 그분도 대학가요제 출신이고. 음. 대학가요제 출신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유명 가수분들이. 유명 가수분들. 네. 그 돌아가신 신해철 씨도 대학가요제. 맞아요, 예. 맞아요. 음. 무한궤도가 그때 네. 나오지 않았나요? 무한궤도. 그죠? 88년도, 89년도. 그러니까요, 88년. 그때 센세이션 했습니다. 예. 그죠? 맞아요. 네. 트렌드를 확 바꾸신 네. 분이셨죠. 그 무한궤도 멤버들이 전부 연세대, 서강대 이런 쪽으로 멤버가 모여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네. 응원하는 그 팀이 네, 그렇죠. 강력해진 그리고 계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조금 세련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쪽 저 대학로로 가면 조금 조금. 네, 조금 투박해 보이고 어. 네, 군복이 패션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같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 위기에 처했다는 이 뉴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코로나19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먹거리 위협이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트랙터와 농업 드론이 지금 이 추세에서 스마트 농업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스마트 농업의 핵심 기술은 기존 농업 기계와 시설에 ICT 기술을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2020년 137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20달러로 연평균 9.8%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나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용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가에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면 데이터 확보를 위한 플랫폼 사업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더 빠르게 함께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이 시장의 전망, 스마트 농업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스마트 농업, 뭐 일명 스마트팜이라고. 네, 불리기도 맞아요. 하고. 스마트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먹거리 문화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도 새로 생긴 부분, 즉 그러니까 그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기면서 집에서 작은 농장 그걸 네. 운영하는, 그러니까 베란다 한 켠에 농장을 두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스마트팜 뭐 렌탈 사업도 뜬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키우는 거 그래봤자 고추, 파 뭐 이런 정도겠죠. 그죠? 맞아요. 고추, 파 뭐 금방 자라고
따먹기 쉽고 고추, 파, 오이 뭐 이런 것들이. 방울토마토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방울토마토. 네, 농사 지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빠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다- 따라다니셨어요? 주말 농장 저는 차에 있긴 했는데 네. 아, 직접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 진짜 공주처럼 역시 잘하셨네요. 귀하게 구경한다고. 귀하게 그런 건 자라신 아니고 따님입니다. 저도 네. 물 뿌리기로 어머, 물도 주고 물 묻히지 했어요. 마세요. 이러면서. 네. 오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뭐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도 주말 농장 이럴 때 이제 땅을 좀 파보고 네. 아 근데 저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네. 돌도 솎아내고 네. 네, 해본 적 있네요. 이건 농사 지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근데 더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게 눈 뜨면 농장이잖아요. 눈 뜨면 왜 시골에서 논밭 뷰, 자라니까. 밭뷰. 아, 그러면 그죠. 농사를 직접 많이 좀 지어 보셨어요? 그렇죠. 뭐 이제 밭도 많이 갈아보시고. 그 어린 나이에도 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제 사과 솎아주기, 와. 배 솎아주기, 뭐 이런 거 감 솎아주기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내려올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아이고 소리가 나면서 목이 이렇게 되고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내려오죠.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전지가위 이런 걸로 이제 끊어주는 역할. 어. 그래야 이게 영양분이 이게 여러 군데로 가면 사과가 자라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는 사과 한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달리기는 처음에 8개 막 6개씩 막 달려있거든요. 그걸 솎아주는 거예요. 그 농사가 어떻게 보면 야 그냥 땅 있고 심겨놓으면 나중에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히 드릴게요. 그래요. 그 엄청 과정이- 손 많이 가요. 엄청 손 많이 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가을쯤에 이제 뭐 너무 햇빛을 받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뭘 또 합니까? 씌워줘야 돼. 봉지로 씌워주잖아요. 그것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되게 되게 아프죠? 많이 진짜, 해보셨네. 네. 진짜. 아니 한 번 해봤는데 그 과정들을 체험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와 농부의 이 마음을 네. 이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나 그렇죠. 라는 생각했거든요. 그 감자 하나 심는데도 네. 이게 고랑 파고 그저 검은 비닐 그 잡초 뽑고 검은 비닐 덮어 씌우고 고기 구멍 똥 내 갖고 잡초가 감자를 해하지 않도록 구멍 뽕 내고 그 감자를 심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끝나지 않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농사 지긋지긋해요. 그럼 이 스마트팜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될까요? 스마트팜은 뭐냐? 말 그대로 쉬운 농사예요. 쉬운 농사예요. 맞아. 스마트. 가볍게, 맞아요. 가벼운, 쉬운, 어. 그죠? 그런 농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관련주라고 딱, 야, 스마트팜? 와, 이게 관련주야? 이렇게 볼 건 없고. 그죠?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자회사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종자회사들, 이런 뭐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많이 그리고 심을 지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종자를 많이 찾을 거니까. 네. 농우바이오 잠깐 볼게요. 농우바이오. 네, 여기 농우바이오. 바로 저희 옆에 있는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농우바이오 이런 회사들도 보면 장기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장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뭐 일식주 중에 식 빼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의!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안 그쵸. 되죠. 네, 그냥 한두 벌 불러서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한두 벌이라도 어쨌든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은은, 절약하면 그쵸.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안 좋으면. 없어도 살 수 그죠? 있죠. 생명 유지는 그죠? 되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집. 이제 렌탈의 개념이에요. 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렌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렌탈의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공유. 공유. 그 지금 어찌됐든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공유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 뭐 위워크 사무실도 공유, 그죠? 에어비앤비 네. 집도 공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아, 맞아.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인사 뭐였어요? 아유, 뭐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죠. 얘기, 그죠? 네. 뭐옷 입으셨어요? 뭐 네. 이런 말은 그런 안 말은 하죠. 안 네, 안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예, 집은 사셨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굳이 안 하죠. 네, 네. 아, 이렇게 그런 아프게 콕 네. 찌르는 네. 말이 그런 되는 얘기를 거죠, 안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인사 자체가 식사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난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도 네. 있겠지만, 네. 그죠? 지금 어찌됐든, 이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도 많이 생긴 거죠. 그죠?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누가 지금 농사 짓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어.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증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이 식량난, 그 대체 식량난, 그 다음에 오염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대체재, 이런 확보, 이런 것들이 대체재. 결국은 식량, 즉 이 농업 분야가 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그리컬처라고 네. 해서 그 에그리컬처 농업에서 거기다가 또 하나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합성어로 에그플레이션이란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뭐냐, 식량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회사가 뭐냐, 이런 농우바이오 같은 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예. 좀 대체재 시장도 좀 주목을 받겠어요. 이런 기후 변화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참치 코너에 가보면 세일을 많이 하죠. 이유는 맞아요. 뭘까요? 재고가 결국- 낮나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방사능 오염,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이 참치의 소비를 줄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제 어디로 가냐? 고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쪽, 소닭돼지 이런 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회사는 농우바이오다 이렇게 좀. 왜냐하면 종자개발 계속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오, 그래서 종자개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 회사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슈 저희가 뭐 앞서서 뭐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일단 해운업계 불안과 아울러서 이 어떤 이 상장 이슈 현재 기대감을 안고 있는 SM 상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지수 조정의 빌미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물음표를 띄워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농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 종자 회사, 특히나 이제 농우바이오 앞으로의 전망치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국내 5대 금융지주가 사상 처음으로 일제히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요, KB, 신한, 하나, 우리농협 등 이 5대 지주 모두 올해 중간 배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하나금융은 매년 중간 배당을 해오긴 했었고요. 나머지 금융지주는 정관상에 이 중간 배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금융지주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에 실시했던 자본관리 권고안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은행권 평균 배당 성향은 26.2%였지만 올해 초에 주어져야 했을 이 배당이 반년가량 미뤄진 거라서 기간만큼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소폭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물가 상승 우려에 뭐 금리 인상 소식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주목받는 섹터가 은행주 관련한 금융주잖아요. 근데 배당 시즌이다,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슈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주 중에서도 좀 콕 집어주실 만한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은행주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는 더 좋겠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저렇게까지도 저금리였는데 은행들은 실적이 괜찮았다. 아니 왜? 서민한테 돈 빌려주는 거 실적이 좋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만큼 수수료, 그 다음에 이율 많이 뗐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저금리의 돈을 가져와가, 그죠? 예대금리, 예금 금리는 싸게 주고, 대출 금리는 올려가 주고, 이러니까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나쁜 거예요. 금융사가 배당할 만큼 돈을 벌었다? 에이, 나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돈 우리들의 뺏긴 거잖아요, 세금이 결국은. 맞아요. 예. 그만큼 뺏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금융사로부터 돈을 뺏어 오셨냐고요? 안 뺏어 왔는데 못 뺏어 왔어요. 쟤들은 뺏어가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쁜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금융사가 중간 배당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갑자기 신경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금융사가 왜 중간 배당할 만큼 왜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저거 돈을 풀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저금리로. 맞아요. 그죠? 금리를 보충을 같이 감당했어야지. 그죠? 그게 이러니까 카카오뱅크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수수료가 이러니까 자꾸 카카오 없거든요. 반성해야 돼요, 그죠? 이러니까 자꾸 카카오뱅크 이용하고, 그죠? 그 와중에 K- 또 카카오는 또 그렇죠. 전략을 잘 제시한 거죠. 그러네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도 벌게 해주고, 맞아요. 그죠? 금리도 싸게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중간 그러네요. 배당할 생각하지 말고 그 풀어야지. 맞아요. 어려우면 나눠야지. 그러게요. 아니죠. 그래 따지면 5대 금융사들은 직원분들이 많고. 그죠? 또 다시. 네,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또 또 직원들을 생각하면, 저희 직원분들 그죠? 생각하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을 생각. 카카오가 나쁘네 그러면. 그렇게 그죠? 되는 거예요. 고용 창출을 거의 안 했네. 그죠? 야 이거 카카오가 나쁜 거네요 그러면. 양면성이 또 그렇게 있네요. 되겠네요. 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둘 다 맞다. 그죠? 다 나빠요. 이제 우리만 좋아요. 우리만 좋아요. 그죠? 맞아요. 극도의 이기주의.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금융지주사들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뭐 보험, 뭐 금융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중간 배당 결정에 따라서 더 상승하지 않을까, 더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우리 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코로나 터지면서 6,000원대였고 네. 지금 많이 있잖아. 야 그럼 코로나 그때 최저점 밀었을 때보다 2배 오른 거 아니야? 그죠? 대다수 2배 올랐습니다. 그래 따지면 많이 오른 거는 아니에요. 우리 금융지주가. 와.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네. 그럼 아직 고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고점은 아니죠, 사실은. 아. 우리 금융지주의 실적으로 따지면 이건 고점은 아니에요. 어. 네. 실적으로 따지면.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짜. 네. 실적 개선이 보고 굉장히 커요. 어. 우리 금융지주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을 딱 가만히 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행장님한테 나가는 돈 이런 막대한 선거급들 이런 것들 막으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행장님들이 뭐, 우리 방송을 보고 그러시진 그러네. 않겠죠, 그죠? 네. 갑자기 혹시라도. 좀 봅시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그죠? 네. 아니, 뭐 봅시다 하면 뭐, 사람이 뭐 말 못할 거 뭐 있어요, 그죠? 그건 좀 그렇죠. 뚫린 입인데, 얘기할 건 해야지. 네. 그죠? 그렇죠. 맞아요. 또 본인 견해니까 뭐 개인적인. 그 금융사들은 그래도 고용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맞습니다. 네. 다 이 양면성, 다 장단점이 있다. 근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럼 아직까지는 고점에 위치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도 고점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네. 보시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니까 네. 다시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됐을 때 위기의 순간, 즉 공포스럽다는 순간에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배당 보고 지금 들어가신 건 저는 아니라고. 어. 네. 배당
지금 중간 배당 노려야 돼? 그죠? 그럴 네.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음. 오늘 28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음. 28일이죠. 28일. 음. 중간 배당 끝났는데요. 네, 지난주 네. 금요일까지 들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슈가 오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다시 오기 전에 그때 좀 바라볼 종목이 그렇죠. 근데 이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중간 배당 시즌 끝났어요. 오늘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나갔죠. 관점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굳이 중간 배당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실 이유는 없다. 예, 전혀 없습니다. 없다. 사실. 네. 큰 흐름으로 봤을 예, 때 뭐 그렇죠, 금리 그렇죠. 인상이나 예, 이런 부분에서 네. 그렇죠. 실적이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금융사, 보험사, 예. 금융사, 보험사. 생보사, 손보사, 음. 금융사. 여기 맞아요. 금리 인상되면 수혜를 받는 쪽이니까.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돈 많이 빌려 쓴 쪽이 오히려 음. 금리 인상에 피해 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연이 BNT가 7% 올라오네요. 아, 그죠? 오늘 많이 그리고 올라오네요. 예, 야, 이제 다시 신고가 갑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로그인을 할 때, 디바이스를 로그인할 때 바이오로 한다. 바이오로 하는. 예,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음.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참. 다 짚어주셨던 종목들 네. 잘 네. 가고 있습니다. 아, 기뻐요. 아, 네. 그럼요. 과연? 예. 정말? 예. 그럴까? 예. 네. 네. 이게 또 똥손. 예. 아니에요. 네. 네, 네. 또 아유, 근데 안목이 투자자분들께는 네. 그래 기쁘다니까요. 네, 안목이 황금 기쁘다니까요. 안목이니까. 그렇죠. 우시는 거 아니죠? 야, 뒤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아니에요. 눈물 성질 내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기뻐요. 예, 진짜. 맞아요. 예. 눈에서 땀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눈에서 땀이 아니. 눈에서 무슨 땀이 나요? 눈물이지. 눈에서 땀 나시는 네.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 이제 한여름의 보너스 말고 중간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제 5대 금융지주도 나선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 금융지주를 저희가 차트상으로도 좀 살펴보면서 지금 그렇게 고점까지 올라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는 관점. 그렇지만 이 중간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서요. 투자 대응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난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